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목록 통관이 좋냐? 일반 통관이 좋냐? 좋냐? 안 좋냐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다른 겁니다. 목록 통관은요, 가볍고 싼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통관은요, 상대적으로 조금 무겁고 비싼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자제품은요, 목록 통관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전자제품만 모두 일반 통관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목록 통관은 가볍고 저렴한 거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쉽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일반 통관은요,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이 돼요. 포워딩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구매대행 셀러는 그냥 배송대행지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목록 통관은 작고 가볍고 빠른 거, 일반 통관은 약간의 서류가 더 들어가니까 하루 정도는 세관 업무가 더 걸릴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직구인지 구매대행인지 이런 거 어떻게 넣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어떻게 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그냥 써왔던 관행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업종 코드가 525105라는 업종 코드를 저희가 사용하죠. 이게 바로 해외 직구대행업이라는 걸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해외 직구대행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됐고, 우리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도 해외 구매대행이 아니고 해외 직구대행으로 표현할 거니까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해외 직구대행이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해외 구매대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하면은 그냥 해외 직구대행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들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는 부분인데요. 리셀이 있고요, 구매대행이 있더래요. 그러면 다른 게 뭘까? 구매대행? 그냥 내가 구매를 대신해주는 거잖아. 리셀도 내가 구매를 해서 그냥 다시 되파는 거잖아. 이 다른 게 뭐지? 사실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같은 거라고 봐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 리셀이라는 큰 범주 안에 이 구매대행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리셀이라는 건 그냥 내가 사가지고 되파는 거니까 이 커다란 리셀이라는 개념 안에 해외 구매대행이 있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약간의 이론적 내용인 거고, 우리가 흔하게 리셀이라고 하는 건 국내에서 국내로 배송,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하는 건, 또는 구매대행이라고 하는 건 해외에서 국내 배송, 요렇게 많이들 관행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상품이 고객한테 도착을 했는데요, 파손이 됐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 손실은 감수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상품이 반품 날 때 어떻게 하죠? 상품을 다시 보내주죠. 우리도 해외로 보내면 다시 반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상품이 파손됐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해외로 보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EMS 요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EMS 요율표 보시면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모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는요, 보험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상품이 도착을 했는데 파손이 됐을 때 이걸 보험 청구를 하면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 가액을, 상품 구매에 썼던 그 돈을 보전을 받습니다. 모든 배송대행지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바로솜, 이 바로솜이라는 홈페이지는요, 보험 청구를 대단히 잘 해주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자신있게 운영하는 이 바로솜이라는 배송대행지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저희가 지금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죠. 구매대행은요, 법인 사업자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왜 하면 안 돼요?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있고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품을 구매를 해요. 10,0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6,000원의 상품을 사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4,000원이라는 수익이 남았을 때,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매출이라는 거는 10,000원일까요? 4,000원일까요? 10,000원이 매출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매출이 났다고 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10,000원이라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대행업은요, 서비스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순마진 벌었던 4,000원을 세금 신고하게 돼요. 우리는 4,00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10,000원이 매출이 나왔고 이 10,000원에 대해서 각종 마켓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너
너 왜 10,000원 벌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 왜 4,000원 벌었다고 얘기해.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한번 소명해봐 라고 소명 자료라는 거를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해외 직구대행업은 소명 자료가 대단히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기가 이 점이 바로 법인으로 전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얼마 썼고 얼마 벌었는지가 법인은 10원 한 장 정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걸 소명 자료로 뭔가 계속 제출을 만들고 또 모두 건 바이 건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0원 단위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율이 달라져요. 내가 구매했었을 당시의 환율, 내가 카드 결제했을 시의 환율이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10원 한 장 차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는 이게 용납이 됩니다. 우리 개인 통장에서 일어나는 매출이니까요.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내 개인 게 아니고 또 다른 법인, 내가 또 다른 자아의 하나의 법인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법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매출이 많아도 그러면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운영하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다고 하지만 1, 2억 뭐 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매출 자료 신고할 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매출을 신고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서비스 금액, 아까 제가 말했던 4,000원만큼 매출을 신고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좋은 카테고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구라는 카테고리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소형 브랜드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공구만 팔고 소형 브랜드만 팔까? 라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정되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공구가 잘 팔리고 이 소형 브랜드들이 잘 팔린다고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저것 다 팔아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상품들을 팔아봤고 너무 여러 분야의 카테고리를 판매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구를 팔아야 정도의 인사이트는 얻어가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다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판매는 해보셔야 매출이 올라가는 그 잘 팔리는 상품을 보는 눈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처럼 잘 팔리는 상품이 어느 정도 보이고 싶으시다고요? 그 눈을 가지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한번 쫙 넓혀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시각이,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주문이 들어왔대요. 고객한테 해외에서 상품을 대신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는 배송 대행지라는 걸 거치잖아요. 해외 박스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박스를 내가 300원 정도 더 주고 재포장을 해야 되나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고객은요, 상품이 온전하게 잘 도착을 하면 박스가 구겨져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거는 크게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박스갈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정말 저 믿고 그냥 박스 하나 겉에 정도 포장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정품만 판매하면은 모두 다 괜찮다고 했죠. 특정 브랜드들은 근데 판매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상품을 올렸는데 문자로 막 협박 문자가 온 거예요. 이 상품 내려라, 이 상품 판매하지 마라, 내용 증명 보내겠다, 막 이런 협박 문자가 오곤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합의금 장사하려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상품 내리시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너 가 하고 무대응으로 응대하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거기에 절대로 죄송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너 죄송하지, 너가 잘못한 거 맞지, 인정했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상품 조용히 내리시고 우리는 다른 거 판매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초보자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Q&A 따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 Q&A에 내가 궁금했던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Q&A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관심 많으시죠? 돈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고 올라온 영상을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이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쇼핑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도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닌 나, 그 가능성을 놓지 마. 마음속에